무량튜브입니다. 안녕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상갓집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번 주 상갓집 사건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상갓집 대첩. 상갓집 대첩. 양석조에 의한 상갓집 대첩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 이런 것처럼 이거는 상갓집 대첩 이렇게 붙여봤어요. 뭐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미 벌써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대검 간부, 대검찰청 간부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갓집에서 간부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던가 봐요. 모임이라기보다는 상갓집에 가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심재철 반부패 부장, 검사 심재철하고 그 다음에 양석조 연구원, 차장급이죠. 양석조 차장하고 그냥 심재철 검사부장 이렇게 할게요. 심재철 부장과 양석조 차장이 서로 이제 말다툼을 벌였던가 봐요. 심각한 일이죠. 근데 양석조 그 연구원이요, 반부패 연구원 차장, 양석조 차장이 대놓고 이제 항명을 했던가 봐요. 뭐 사태질도 해가면서요, 당신이 검사냐는 둥, 뭐 유재수 감찰 의혹 사건이 왜 무죄냐는 둥 목소리를 크게 질렀던가 봐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너무나 그냥 목소리도 크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인 방송국에서 그걸 알게 되고 보도를 하게 된 건 뭐 중앙일보라든지 SBS라든지. 그래서 심재철과 양석조의 말다툼, 싸움, 항명 사건이 아주 널리 퍼져버리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 검사들끼리 말다툼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아니 없겠냐고. 이거 수천 명이 있는 데서 왜 싸움이 없겠냐고. 조그만 중소기업 사람들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뭐 대기업이란 대기업이잖아요. 검찰청도 국가 대기업이랄까요. 당연히 서로가 싸우죠. 근데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입장문. 개탄스럽다라고. 저는 뭐 나이는 그렇게 안 많지만 법무부 장관이요, 검사들이 싸운다고 입장문 발표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어떤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뭐 총장급이 예를 들자면 부하 직원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탄스럽다고요. 추미애 장관이 상갓집에서의 추태라는 표현도 쓰고요. 상갓집 추태가 개탄스럽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엄숙해야 될 상갓집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싸움이 있을 수 있냐는 등 이런 상황을 개탄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상갓집 추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미애가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대충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검찰청 간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모님 장례식장 서로 식사 모임에서 서로 같은 상에 앉았던가 봐요. 거기서 심재철과 양석조가 크게 말다툼을 하면서 붙은 거죠. 뭐 항명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은 잠깐 자리를 비웠던가 봐요. 윤석열이 제일 중앙 자리에 앉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심재철이 약간 늦게 들어왔던가 봐요. 그러면 이제 심재철은 이제 부장검사니까 상견이 예를 들자면 윤석열 총장 옆에다 앉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왕따 분위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벌써 안 좋았던가 봐요.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그만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저는 먼저 일단 추 장관이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입장문을 발표했는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 여자가.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뭔가 외부에다가 자기가 약하니까 도움을 달라, 뭐 이런 거 좀 말하자면 좌파들이 결집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왠지. 뭔가 원조를 요구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공개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입장문 발표했다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무슨 뭐 입장문 발표는 잘 안 하잖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거니까. 추미애도 아마 굉장히 힘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추미애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흔들림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상가집 사건은. 두 번째, 지금 이 사건이 그 상석에 앉았던 윤석열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건 뭐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리더십은 살아있다는 거죠.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봤지만 사장님이 앉아있는 데서 사장님 바로 면전에서 두 부하 직원이 치고받고 싸우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에는 지켜주잖아요. 만약에 사장님이 앉아있고 사장님 면전에서 차장과 부장이 주먹질하고 싸우면 그 사장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는 방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제 윤석열의 리더십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사건은 윤석열이 없을 때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리더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아직 존경심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요. 양석조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은 약간 왼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성품상. 그러니까 제주도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 7 정도가 왼쪽이고요. 3이 우쪽인 그런 지역이에요. 제주도 특성 자체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골 기질이 있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쩌다 보니까 정서가 그렇게 묻혀져 있잖아요. 또 호남하고도 가깝고요. 양석조는 제주도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양석조는 뭐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태여 따진다면 뭐 중간이라고 할까? 약간 왼쪽에 가까운 중간이랄까요? 왜냐면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경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실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을 갖다가요 알선수뢰 좀 구속을 시켰네요. 그 당시 이명박 실세 그러니까 그죠? 이명박이 반대하는 쪽 검사였네요. 반대라기보다 뭐 정의로운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제가 기억은 안 나 이 사건이. 또 두 번째 사건은 보니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의혹하는 수사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사표를 던졌어요. 굉장히 강골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양반이 그죠? 강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2012년도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요.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팀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호흡을 맞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은 약간 왼쪽 느낌이죠, 그죠? 그죠? 아무튼 윤석열 쪽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결론 내리면 이 사람은 약간 스탠스는 약간 중간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강골이다. 좀 뭐 정의로움을 추구한다 할까? 약간 순수한 면이 있는 검사다 이 정도로 할까요? 약간 검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검사가 윤석열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내릴게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저는 이번 일을 의도적으로 방송에 노출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막 밖으로 새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크게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공론화되어 버린 거죠. 공론화. 예, 그러니까 알자면 추미애 직권 남용권이 지금 널리 알려져 버릴 거예요. 추미애 직권 남용권도 그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 다음 유재수 감찰 무마건도 그 당시에 말싸움의 주제거리였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공론화되는 커져버린 거죠, 이 사건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이너스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당에게는 유리한 사건이죠. 심재철이라는 이 양반이 조국권을 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막 눈에 띄는 거죠. 이제 대놓고 그게 공론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재철 양반이 조국의 변호사인 양 행동한다는 게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윤석열을 좀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을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어차피 저 양반은 문재인 쪽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뭐 정의로운 것인지 안 그러면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권력 다툼? 뭐 권력 다툼에 가깝겠죠. 예,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권력 다툼이라고 보거든요.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런 모든 일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권, 추미애 직권 남용권, 그 다음에 심재철의 조국의 변호사 역할권 이런 것들이 아주 공론화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알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번 일이 일부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줄줄이 사건, 여러 명의 검사도 줄줄이 똑같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검사들도 뒤따라서 이런 일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폭풍 전야다. 예, 폭풍 전야에 불과한 것이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비디오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벌떼처럼 막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오늘 내로 또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검사 단일체 원칙은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이미. 그것도 약간 야만적인 원칙이잖아요. 검사 개개인이 이제는 활동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검사 단일체 원칙은 이미 무너진 것 같고요. 폭풍전야자. 그리고 그 수많은 검사들을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조직이, 검사라는 그 조직이 유지된다는 게, 야비함이라든지 꼼수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사들도 술 먹을 거 아니에요. 술 먹다 보면 또 말도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화도 나는 거고, 자기 직업 윤리에 대한 회의도 생기는 것이고, 반항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검사들이 또 몇 마디 또 정부에 반항하는 말, 또 위선에 반항하는 말을 하면 또 매스컴에 널리 막 퍼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문재인은 거의 통제하기 힘들 상황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검사 조직은. 추미애로 힘들 것 같아요. 추미애로 과연 검사 조직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윤석열을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아무튼 오늘 제가 했던 말을 정리를 해볼게요. 상갓집 사건을 저는 상갓집 대첩이다. 예, 또는 뭐 양석조 대들다. 양석조 뭐 대형 사고치다 이 정도로 제목을 붙이고 그다음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간단히 빨리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추미애의 흔들림을 보이고요. 외부의 도움을 요구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내부상을 밖으로 드러내서 자기 약점을 보여주는 꼴이다. 첫 번째, 추미애의 흔들림을 보여줬다. 두 번째, 윤석열이 없을 때 벌어진 걸 보니까 윤석열의 존경심 또는 리더십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양석조는 오히려 중립에 가까운 사람인데, 예, 강골의 성품이기 때문에 중립 지역에 있는 검사라든지 좀 강골 검사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이번 일이 의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큰 굵직굵직한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권이라든지 추미애 직권 남용권이라든지 심재철의 조국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꼴 이런 것들이 아주 공론화되고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심재철의 좌측에 기울인 그런 모습이 아주 공론화되어 버렸다는 것. 다섯 번째, 다른 검사들도 양석조 차장검사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은 폭풍전야의 상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